이번 시간에는 이 헤이트 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레이스케일로 이루어진 이런 두 가지 맵의 형태를 서브스탠스라던가 다른 데서 얻어낼 수가 있죠.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헤이트 맵과 이 메쉬의 외형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원래 구체였던 면을 이런 식으로 올록볼록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결국엔 높이를 높이는 혹은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거 아닌가? 굳이 이걸 왜 구분해서 부르거나 혹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줬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헤이트맵은 지형에 사용하고요. 흔히 언리얼 기준으로는 랜드스케이프 혹은 터레인이죠. 반면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엔 사용하는 대상이 메쉬가 됩니다. 3D 오브젝트라는 얘기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용도는 비슷한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름 자체를 놓고 보면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요 헤이트맵 파일이라고 요런 R16이라고 되어 있는 16비트의 흑백의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요런 식의 지형 같은 것들을 스케일을 좀 줄여서 보면 요런 식으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풋된 게 요 지형입니다. 반면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불러오는 형식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를 에셋으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가지고 머티리얼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머티리얼에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팅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에디트 플러그인에 가보면 나나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디스플레이시드 메쉬라고 하는 베타 기능이 있죠. 이게 일단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버전은 언리얼 5.7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5.6이나 5나 이 나나이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서 재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메쉬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쉐이프 항목에 있는 스피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요거 잠깐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Enable Nanite Support라고 하는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요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델링 툴에서 스피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Enable Nanite를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머티리얼에서의 세팅인데 이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항목을 활성화시키려면 마스터 노드 선택한 상태에서 나나이트 Enable Tessellation을 활성화해 줍니다. 요거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스 항목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한 흑백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흑백이니까 뭐 레드, 그린, 블루 어디든 상관없겠죠. 연결하면은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프리뷰로는 기본 스피어를 가지고 나나이트가 비활성화된 스피어로 보다 보니까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머티리얼을 입력해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메쉬가 올록볼록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메쉬가 튀어나오는 정도는 머티리얼의 나나이트 항목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항목이 있고요. 매그니튜드 여기 있는 항목을 높이면 8로 높여볼게요. 어플라이를 해주면 더 높아지고요. 4로 낮추면 다시 기본값 굴곡이 덜해지죠. 이 매그니튜드 값을 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은 센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0.5라고 요 센터 값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렇게 버텍스가 요 스피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버텍스가 바라보는 노멀 방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변화를 주는 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면이 있고요. 이 기준이 되는 면보다 크게 변화시킬 거냐, 적게 변화시킬 거냐, 반대로 변화시킬 거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센터라고 하는 기준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이트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낮은 지형에서 높은 지형까지를 이러한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낮은 지점이 블랙이 되겠죠. 여기가. 근데 이게 꼭 해수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은 이거보다 얼마든지 더 높은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이 지형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게 이 헤이트맵이라면 기준이 되는 벡터를 가지고 이 기준이 되는 벡터보다 낮냐 높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 이 방향으로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상대적으로 기준값이 보통 앞서서 봤던 0.5의 높낮이로만 따지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맵을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납니다. 50%의 그레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에는 기준면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 그 센터라는 값이 있는 거고, 헤이트 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까지 골고루 분포를 시키다 보니 상대적으로 흑백의 비율이 대비가 훨씬 더 진해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결과를 보면 헤이트 맵은 이렇게 전체적인 지형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요 헤이트 맵이라고 인풋 시킨 것도 사실은 16비트 그 R16 파일 자체가 인풋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을 포토샵에서 8비트로 바꿔가지고 일반적인 텍스처 형태로 인풋을 시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요 8비트의 이미지가 인풋된 김에 제가 요것도 디스플레이스 맵처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있는 머티리얼 보면 원래 있던 헤이트 맵에다가 그대로 앞서서 했던 것과 똑같이 테셀레이션을 활성화시키고 그대로 적용을 했죠. 그러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 입체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약간만 뻥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아주 강조를 해보면 이렇게 지형이 텍스처가 적용돼서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매그니튜드 값을 32 정도로 거의 8배 뻥튀기 했을 때 이 정도고요. 한 4배 정도 뻥튀기 하면 조금 얌전해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비가 강하다 보니까 수축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 검은색 영역이 0.5보다 작으니까 훨씬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흰색 영역만 솟아오르다 보니까는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매그니튜드 4짜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적용된 걸 보면 훨씬 얌전하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요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원래 이게 다이렉트 11에 그때부터 지원했던 기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있던 메쉬를 거리에 따라서 더 뻥튀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뻥튀기를 해서 실제 메쉬의 요철을 만들 수 있게끔 폴리곤을 늘려주는 거죠. 이 테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면 점점 구체의 이 실루엣이 단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면은 점점 그 형태가 살아나고요. 마치 뭐와 같아요? 랜드스케이프랑 비슷하죠.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서 폴리곤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맵의 형태는 작동되는 원리로만 따지면 비슷한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 테셀레이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 테셀레이션이 오브젝트 단위로 폴리곤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다 보니까 터레인과 같이 넓은 지역 말고 개별 오브젝트들한테까지 그 기능이 들어가면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 갔을 때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 측면이 일그러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뜻 봤을 때 굉장히 모델링이 디테일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폴리헤븐과 같은 사이트 혹은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같은 곳에서 스크린샷 같은 게 올라오면 실제 메쉬의 외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식의 올록볼록한 모양들을 띠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테셀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렌더링된 스크린샷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테셀레이션을 최초에 홍보할 당시에 사용이 됐던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노멀 매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평평한 바닥에 음영만 밝고 어두운 정도만 묘사해줬던 이전 방식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실제 폴리곤 자체를 뻥튀기 해서 요철 자체를 생성해내는, 요철 자체를 표현해내는 이러한 방식, 이런 것을 우리는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한 박자 더 나가면 지브러시와 같은 곳에서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텍스처를 생성해내기도 합니다. 얘는 RGB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면에 대해서 높고 낮고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측면이 늘어지는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이 있다고 하면 높고 낮은 것만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헤이트맵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이러한 입체적인 진짜 3D의 형상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리얼타임 엔진 뭐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엔진은 아직까지 못 봤고요. 지브러시에서 스컬핑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형태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이미지로 잘 설명이 돼 있죠. 나중에는 이것까지도 리얼타임 엔진에서 다뤄질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헤이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형과 메쉬에 사용을 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 101에서 쉐이더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11시간짜리 영상이고요. 이렇게 자막까지 다 달아서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지형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결 치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쉐이더만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멈췄다가 오토 스크롤링 되는 이러한 시간을 이용한 기법 같은 것들도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